안녕하세요. 이남국입니다. 어, 자, 페인팅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잇몸도 좀 페인팅을 하고요. 안쪽에도 살도 좀, 페인팅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칼라톤을 넣어서 기존의, 그냥 단색의, 공룡보다 실제로, 그, 파충류들이 갖고 있는 이런, 컬러풀한 이미지를 좀, 넣어봤습니다. 예, 공룡이 실제로 어떤 스킨이었는지는 뭐, 어떤 사람들은 깃털이 있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예, 어, 또 파충류, 지금의 파충류 같은, 느낌이었다고 하는데, 뭐, 어쩌거나 뭐 상상력을 좀 발휘해 봤습니다. 어, 자, 이제, 눈을 지금은, 색깔을 좀 눈동자를 입혀야 될 텐데요. 어, 우선 칼라를 보기 좋게 칼라를 간단하게 좀 입혀보죠. G브러쉬의 스팟라이트 기능을 좀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텍스처에 가시면요. 텍스처에 어, 임포트에서 이미지를 좀 꺼내보죠. 예, 요 이미지가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간단하게 구한 이미지인데요. 우선 요걸 사용을 해서 눈동자를 페인트를 해보죠. 자, 이미지를 불러왔고요. 이미지를 선택하고 Add Spotlight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네, M자 옆에 쉼표를 눌러서 아까 나타났던 창을 하이드 시켰고요. 자, 이 옆에 눈동자 말고도요 많은 이미지들을 동시에 불러올 수 있는데요. 스팟라이트는 옆에 이런 단추를 누르시면 타일 유니파이드를 누르시면 어, 이미지들이 정리가 됩니다. 지금 이미지가 너무 커서 정리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스케일을 줄이시고 이렇게 좀 넣어보죠. 그리고 예, 타일 유니파이드 하면 요 스케일에 맞게 정리가 됩니다. 여러 개의 이미지가 들어오면 여러 개의 이미지가 작은 형태로 쭉 정리가 되죠. 예를 들면 음, 텍스처에 다른 이미지가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한번 간단하게 아, 윈도우에 사진에 지금 마땅한 이미지들을 찾을 수가 없네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미 이 이미지는 이렇게 이미지들이 정리가 됩니다. 자, 다시 타일을 누르시면 이런 형태로 이미지들을 쭉 정리를 하실 수 있죠. 어, 네,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죠. 어, 이 스팔라이 바깥에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죠. 그러면 이 중간의 구를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실제로 이미지를 이렇게 움직이실 수가 있고요. 스케일을 좀 줄여서 실제를 좀 줄이고요. 한번 맞춰보죠. 네, 이미지가 아직 많이 크네요. 조금 더 줄이고요. 이 정도로 눈동자가 좀 작겠네요. 그죠? 자, Shift Z를 이용하시면 이미지를 아예 없앨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스팟라이트를 하이드 모드로 시켜서 이제 더 이상 스팟라이트 모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Z를 누르시면 스팟라이트이 다시 들어옵니다. 또 Z를 누르시면 이제는 페인팅을 이제 그 스피어 위에다 페인팅을 칠하실 수 있는데 스팟라이트는 사라지는 거죠. 자, 조금 더 캐릭터를 좀 안쪽으로 갖다 놓고 시작을 해보죠. 밀어놓고요. 스팟라이트 활성화시키고요. 다시 Z 눌러서 실제로 스팟라이트이 보이게 합니다. 다음에 이렇게 이동해서 이쯤에서 페인팅 좀 해보죠. 캐릭터를 능력을 약간 돌려서 눈열이 정면에 좀 보이게 하죠. 정면이 맞는 거고요. Shift Z, 그 다음에 다시 Z에서 다시 위치를 좀 잡아보죠. 네. 그 다음에 스팟라이트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스팟라이트의 크기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인트 하기 전에 볼 수 있는 영역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정리를 좀 해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폴리 페인트를 하기 때문에 제가 디비전을 6 정도로 잔뜩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테스트를 만들어 놨던 맵이 있나 확인을 해보고요. 네, 없네요. 자, 이제 폴리 페인트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프리핸드 알파 오프 시키시고요. 자, Z로 다시 놓고 이렇게 스팟라이트이 표시가 되죠. 스팟라이트의 영역하고 이 실제 페인트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보죠. 자, 이러면 안 되겠죠. 언두를 2번 하고, 왜냐면 제가 G-Add로 지금 페인트를 했습니다. 이러면 메시 자체가 페인트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안 좋죠. 자, RGB 컬러로 페인팅을 다시 발라보겠습니다. 네, 요렇게 바를 수가 있겠네요. 네, 이 정도 눈으로 하고요. 이 영역, 이 바깥쪽의 영역은 지금 흰색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페인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는 가까이 들어가서 폴리 페인트로 좀 마무리를 하죠. 자, 요 영역을 페인팅 해야 되는데요. 알파 8번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8번과 그 다음에 칼라 스프레이를 이용을 하고요. 칼라는 스트로크에서 마우스 에버리지는 1로 놓고요. 칼라는 0.1인데 요거는 0.1로 좀 칼라의 베리에이션을 좀 단순화 시키겠습니다. 사이즈는 조금 더 줄이고요. 칼라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스팟라이트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를 좀 끄겠습니다. 다시 Z 눌러서 스팟라이트 보이게 하고요. 이제는 Shift Z를 눌러서 아예 스팟라이트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자, 이쪽에 컬러를 좀 넣고요. 이 상태로 자, 살짝 한번 발라보죠. 너무 영역을 넓게 잡았네요. 인텐시티를 좀 줄여서
트랜스페런시가 좀 살짝 흰색이 뒤에 보일 수 있게 좀 해보죠. 네, 그냥 요 정도로 단순하게 색깔을 하고요. 눈동자는 요 텍스처를 이용해서 마야에서 다시 한번 페인팅을 좀 해보겠습니다. 마야 자체에서 눈동자에 우리가 그, 반짝이는 쉐이드를 이용을 해서 두 개의 눈동자를 만들고요. 네, 사실 요 안쪽도 좀 실제 폴리곤 모델 이용을 좀 해야겠죠. 예, 예, 그냥 작업 중에 과정으로 한번 살짝 스팔라이트를 활용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텍스처를 좀 내보내겠습니다. 텍스처 맵을 내보낼 텐데요. 자,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내보내봤습니다. 이번엔 각각의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지난 시간에 만들어서 내보내봤는데요. 이번에는 G 플러그인의 자, 멀티맵 익스포트를 이용을 해서 좀 한꺼번에 좀 내보내보죠. 자, 텍스처 맵과 노멀 맵 두 개를 좀 내보내 보겠습니다. 당연히 4K, 지난번에 4K로 했기 때문에 4K로 내보내고요. 자, 이렇게 각각의 옵션 값들을 좀 확인을 해보죠. 디스포트 옵션, 벡터 디스플레이, 아니죠.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내보냈으니까요. 노멀 맵에 탄젠트, 이렇게 디폴트 놓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아니죠. 자, 노멀 맵을 됐고요. 그 다음에 자, 텍스처 맵을 내보내야 될 텐데요. 자, 예. 탄젠트는 실제로 캐릭터가 디폼되는, 그러니까 유기체적인 캐릭터에 사용되는 그 노멀 맵 방법이죠. 예, 특별하게 다른 옵션들은 안 만지고요. 이 두 개 정도만 이렇게 켜놓고 진행을 해보죠. 그다음에 텍스처 프롬 폴리페인트도 내보내죠. 자, 지난 시간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내보냈고요. 노멀 맵, 파일 네임, 플립 V, 네, 익스포트 옵션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자, 저장 위치는
보죠. Create all map 해서 자, 저장돼야 될 위치를 좀 확인을 하고요. 아, 소스인지 소스인지. 네, 내보내겠습니다. 자, 예. 예, 내보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저 실수를 했네요. 서브툴에서, 눈이 아니라, 예, 실제, 캐릭터를, 내보내죠. 예, 눈은 나중에 또, 예, 내보낼 수 있고요. 자, 우선, 전체, 몸을 좀 다시 내보내보죠. 그래서, create all map, 다시, 네. 자, 맵 익스트랙팅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예, 저는 맵이 다 완성이 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